안녕하세요. 저는 1살 연상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30살 여자입니다. 저희 둘은 어느덧 연애를 시작한 지 5해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만나 이제는 둘 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20대를 완성해 나갔어요. 그 결실로 올해 말에 결혼식 날짜도 잡았죠. 저희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들과 막 왕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연애 초중반에 나누었던 이야기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 생각은 바로 서로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면 각자 부모님을 뵙고 인연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 5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작년 겨울쯤 서로의 부모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땠냐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자리였어요. 물론 첫 만남 때만요. 이야기 시작은 사실 저희 둘의 건강검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작년 중순쯤부터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가족들을 뵙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당연히 저희 둘의 건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마 많은 커플분들이 그럴 테죠. 오랜만에 각자의 컨디션도 체크할 겸 다정하게 종합검진을 다녀봤지만 결과 중 하나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혈압이 살짝 높은 상태였고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정자 활동성이 다소 낮은 상태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일은 아니어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후에 임신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 둘은 오래 만나서 그런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어서 딩크에 대해서도 큰 반감이 없다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녀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을 일컫는 말이 딩크족이죠. 한국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제 경우에는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낳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히 아이에게 희생할 용기가 있고 안전하게 길러낼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계획하는 것이 임신이라는 생각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마인드로는 한평생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본인이 훗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자녀 없이 부부 둘이서 하고 싶은 진로와 취미를 모두 존중하며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었지만 딩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는 공통점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딩크 부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남자친구는 내심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난임에 가까운 상태여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고마운 약속도 해줬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저에게는 전혀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자친구가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무탈하고 건강하게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면 양가 부모님이 딩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살짝 신경 쓰인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1세대 앞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니 단번에 이해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까요? 처음으로 결혼 얘기를 예비 시댁 부모님들께 꺼내던 날 남자친구가 먼저 선뜻 딩크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역시 딩크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말까지 전했죠. 순간 움찔하고 놀랐지만 생각보다 덤덤하신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트이신 분들이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첫날의 인상에 불과했어요. 첫 만남이 지나가고 난 뒤 예비 시댁에서는 생각보다 너무나 잦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자 한두 통으로 시작되었던 연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화로 바뀌었고 심지어 한밤중에 연락이 오거나 업무 시간에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받지 않을 순 없어서 늦게라도 연락을 드리면 내용은 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들 뿐이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연락들이 그나마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늦게나마 인사드린 것이 죄송스러워서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의 주제는 점점 바뀌어 갔어요.
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정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등 할 때마다 귀신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우리끼리 정하라고 하셔서 진짜 우리끼리 알아보고 결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섭섭했었나 싶었지만 이야기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꽁꽁 숨겨진 내막의 주제는 바로 딩크였거든요. 우리 모였던 날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던 건 말이다. 너네 아이도 안 낳고 살겠다는 그 말 혹시 네가 먼저 그러자고 설득했던 거니?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딩크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어디까지나 너희들의 결정이라며 존중해 주시던 예전의 말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저희 둘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정신없이 넘어갔다만 사실 그날 이후로 자다가도 아이 안 낳겠다는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난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왜 낳지 않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질문은 추궁으로 바뀌었고 수십 수백 번을 정중히 설명드려도 오로지 돌아오는 대답은 왜 안 낳겠다는 거니 한마디뿐이었어요. 이런 대화가 길어지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대답을 몇십 번씩 하다 보니 저희 대답도 점점 싸늘하게 변해갔고 그런 말투에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펄쩍 뛰듯이 반응했어요. 어머니, 같은 질문만 몇 날 며칠을 하시는데 이 질문 오빠한테는 해보셨어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보면 아들 놔두고 너만 잡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예,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중이어서 끊겠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네 싹수를 알아봤어야 했네. 됐다. 내가 먼저 끊는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진 전화가 끊기고 나니 갑자기 엄청나게 억울한 마음과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 첫 만남 때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나 말던지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예약까지 모두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러시는 건지 이제 다 잡은 사람이다 싶어서 이러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애초부터 혼자 잘 이해시켜 보려던 제 생각이 너무 미련했던 거죠.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근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먼저 제게 엄청 미안해했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나를 다그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정말 나는 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걱정했던 마음이 살며시 내려앉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지금부터 이건 내가 온전히 책임질게. 더 이상 너한테 연락 안 가게 할게. 혹여 연락이 온다고 해도 예의 때문에 받을 필요 없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눈빛을 보고 있으니 같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결혼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시어머니한테 2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었고 저는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너는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어른 전화를 무시하니? 이 행동만 봐도 너는 안 될 년이구나. 내가 물은 말에 또 물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 다른 거 궁금해서 전화했었다. 너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 여자로 태어나서 왜 애를 낳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거니? 오타가 가득한 긴 문자 속에서 분노와 불신, 경멸의 감정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문자를 읽고 저 역시 엄청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인데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에서 답장을 했죠. 어디까지 하시나 보려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답장드립니다. 아드님이 나님인 건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 저는 아예 차단합니다. 너무 흥분한 탓일까요? 아니면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억울했던 걸까요?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남자친구의 난임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첫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난임을 넘어 불임을 확정받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던 우리에게는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찌됐던 부모님이기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서 난임인 건 알고 있냐고 답장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예비 시댁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어련히 말하겠거니 생각하게 됐었고요.
그 문자를 뒤로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에게도 며칠 동안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신저도 답이 없던 그에게 무려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난 욕설과 함께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난임이라고 말했냐? 더러운 말 나오기 전에 당장 연락해서 아니라고 해라. 네가 정신이 나가서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한 거라고 하라고.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말투를 5년 동안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버튼이라도 눌러진 사람처럼 저한테 쏘아대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욕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당장 나오라고 하는데 미친 사람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연락조차 받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한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 나를 도왔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그를 보면서 저는 단단해졌어요. 앞에 한 말은 말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할게.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딴 말투로 말하면 너도 너네 가족처럼 나한테 없는 사람 되는 줄 알아. 이 말과 함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정신 차리고 사과하는 연락이라도 오길 바랬는데 오빠한테는 정말이지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보인 태도는 생각도 안 하고 되려 제 반응에만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욕설이 가득했던 전화가 5년을 연애한 저희의 마지막 연락이었다면 믿겨지실까요? 식을 위해 예약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약 한 달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허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그리고 정말 코웃음 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저를 멸시하던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참여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애가 하도 몰아세워서 잠깐 정신이 나간 거다. 이해해라. 네가 먼저 연락해봐라. 등등 별별 말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올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차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 맞죠? 힘 좀 주세요.